네, 팬케이크 5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5화 주제가 뭐죠? 저희가 이제 열리는 봄배구에 대한 저희의 승부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더 스파이크 기자 3명에서 승부 예측을 좀 할 텐데 이번 화를 통해서 어떤 기자의 좀 시선이 정확한지 요거를 좀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화가 하기 싫어지는데 어떻게 여자부 플레이오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한 팀을 꼽아야 된다면 정관장을 꼽겠습니다. 사실 현대건설도 부상자 있고 정관장도 부상자가 있고 현대건설도 막바지 컨디션이 안 좋았고 정관장도 막바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로 힘든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카드가 있는가 싸움으로 게임이 흘러갈 거라고 보고 거기서 메가가 있는 정관장이 조금 더 유리한 게임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부키리치와 박은진이 어떤 컨디션으로 돌아오냐에 따라서 게임 양상이 많이 달라질 텐데 3차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 지금 상황에서 실력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3차전을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정관장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3차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부키리치랑 박은진의 감각은 계속 올라올 거고 그렇게 보면 조금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딱 희수 기자랑 딱 반대인데요. 저는 현대건설의 2승 1패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까 얘기했듯이 두 팀 모두 새로운 출발선에 선 팀인데 과연 부키리치가 물론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보여줬던 그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현대건설이 아무래도 그 큰 경기에서 경험에서는, 그리고 워낙 이 멤버로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가 봄배구에서 발휘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대건설의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좀 예측을 하는데 정관장의 2연승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 하나는 최근에 이제 미디어데이, 포스트 시즌 미디어데이가 좀 진행이 됐는데 고이진 정관장 감독님이 좀 정확하게 언급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부키리치와 박인진의 복귀 가능성이 좀 시사가 됐죠, 이번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두 명이 이제 복귀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전력차가 좀 날 것 같아요. 그게 정관장이 강한 것도 있지만 현대건설이 위파이 부상 이후로 좀 많이 어려워졌고, 왜냐면은 현대건설이라는 팀이 중앙을 좀 많이 살려야 되는 팀인데 어쨌든 지금 리시브에서 빵꾸가 계속 나면서 그게 좀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양효진 선수의 잔부상 치레도 좀 많아지고 있죠, 최근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정관장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현대건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때 미디어데이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사전 인터뷰 때 또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사전 인터뷰 때 아본단자 감독이랑 이야기를 길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본단자 감독한테 둘 중에 하나 올라온다, 누가 올라왔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나는 그런 건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이렇게 양쪽 테이블을 한 번씩 쳐다보시더니 근데 원정거리가 짧은 현대건설이 올라오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력상으로는 흥국생명은 누가 올라오든 우리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현대건설 쪽이 조금 더 고민이 많아 보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지난 시즌에 있던 멤버들이 거의 다 있거든요. 지금 거의 한 명 빼고는 지금 다 있는 상황인데 세터랑 선수들이랑 좀 호흡이 안 맞는 장면이 자주 노출됐거든요. 그게 어떤 기량 문제기보다도 계속 이제 패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서로 좀 불신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감독님도 조금은 비슷한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조금 그런 게 맞아 떨어지면은 생각보다 현대건설이 좀 쉽게 갈 수도 있는데 그 리스크가 만약에 해결이 잘 안 되면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전망이 나왔고, 정관장 쪽에서는 이제 주장인 염혜선 선수랑 인터뷰를 잠깐 진행을 했었는데 동기부여가 확실히 좀 센 것 같아요. 정관장의 또 다른 무기인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은 정말 오랜만에 우승 기회가 없고 또 이번 시즌에 구단 최다 연승을 달릴 정도로 좀 분위기가 되게 좋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분위기 싸움에서도 일단 정관장이 조금 앞서는 느낌도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어쨌든 6번의 모의고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현대건설과 정관장이라는 팀의 시즌 맞대결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상대 전적은 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좀 상대 전적을 떠나서 정관장이 현대건설을 만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많이 올랐던 시즌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현대건설이 워낙 강팀이었고 정관장이 도전하는 입장에서 좀 벽에 부딪혔더라면 올 시즌에는 정관장이 현대건설을 만나서도 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을 얻었던 시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실제로 상대 전적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시즌 6경기 3승 3패를 했고 서로가 홈에서 2승 1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에서 누가 앞선다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치열한 게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즌 초반 첫 2경기에서 현대가 좋았고 뒤로 갈수록 정관장이 좀 괜찮은 경기를 하는 흐름이었거든요. 사실 현대건설 정관장이 붙으면 가장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는 정관장이 현대건설의 중앙을 굉장히 많이 의식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위장 로테이션을 쓰면서까지 양효진을 어떻게 전위에서 잡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팀이 붙으면 항상 중앙이 좀 격전지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또 한 번 부상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박은진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박은진 선수가 건강하게 돌아오면 정관장이 중앙에서 해볼만 하거나 오히려 근소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고 반대로 만약에 박은진 선수가 게임에 나올 컨디션을 못 만드는 상황이 되면 정관장이 상당히 힘든 경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대건설의 좀 무기로 하나 꼽고 싶은 게 모마라는 선수의 좀 존재감이 여전히 좀 위협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난 챔프 결정전 때도 엄청난 좀 활약을 좀 펼쳤었는데 좀 모마 선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에 좀 잘할 수 있을지? 아까 얘기했듯이 김다인 선수랑 사실 시즌 내내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 변화가 없는 팀이라서 좀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가려다가 좀 불협화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배구에서도 그 모마와 김다인의 타이밍에 대해서 감독님도 강조를 하셨고 대신 김다인 선수도 서로 맞추려고 하지만 이렇게 호흡이 맞지 않았을 때의 팀 플레이가 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또 그 본배구에서는 모마가 다시 웃으면서 롯데에서 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까 그 위파이 공백을 얘기했지만 사실 서지희 선수가 훈련 때도 굉장히 기복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만큼 좀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좀 프로 2년 차지만 그럼에도 좀 긴장을 하지 않는 것 같은 플레이를 보여줘서 본배구에서 서지혜 선수가 신스틸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자부 플레이오프 KB 손해보험과 대한항공의 플레이오프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이게 좀 의견이 많이 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KB가 이길 것 같아요. 2승 1패로 이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KB의 좀 선전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계속 현대캐피탈의 블랑 감독도 얘기하듯이 지난 2라운드 동안 경기력이 너무 좋았어요. 딱히 단점을 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좋았고 특히 저는 이번 플레이오프가 서브 싸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항공도 좀 러셀을 데려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러셀 혼자서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대한항공과 달리 KB 손해보험에는 지금 강서브를 때릴 수 있는 선수가 사실 거의 전부가 그렇게 때릴 수 있거든요. 그게 좀 KB의 좀 강력한 무기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는 대한항공이 2승 1패를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막바지를 봤을 때 확실히 KB손해보험이 경기력은 더 좋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사실 되게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게 정규리그랑 너무 다른 경기죠. 단기전이고 세게임 안에 모든 걸 보여줘야 되고 이 무대를 얼마나 경험해봤는가 그리고 이 무대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둬봤는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대한항공은 지금 제가 느끼기에 남자부뿐만이 아니라 여자부를 포함한 14개 팀 중에서 적수가 없는 수준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봄배구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심리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나은 상태에서 게임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수는 역시 러셀의 존재가 될 텐데 아까 이제 여자부 얘기를 할 때 조건부를 달았던 것처럼 남자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러셀이 세트당 5점만 때려줄 수 있으면 대한항공이 시리즈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KB의 2승 1패를 예상하는데요. 변수는 러셀이죠. 러셀이 과연 얼마나 대한항공에 잘 녹아들까가 변수이고, 뭐 아폰소 감독도 얘기했듯이 두 팀에게도 이제 새로운 선수이지만 러셀이 잘 해주기를 바라는 팀은 당연히 대한항공일 거고, 그 시간을 적응하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관건인데, 현재 팀 완성도나 좀 전력을 봤을 때는 KB 손해보험이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1, 3차전을 경민대에서 하잖아요. KB가 좀 더 힘을 받고 경민대의 기운을 받아서 좋은 플레이를 펼치지 않을까 싶고, 정규리그 막판에 우리카드 경기 취재를 갔었을 때 저 혼자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파이스 감독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누가 올라갈 것 같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대한항공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팀 플레이를 하는 쪽은 KB 손해보험이다. 그래서 KB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현대캐피탈이 KB를 만났을 때는 또 역시 공이 어디로 올라갈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예측된다는 것 자체가 변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남자부 PO는 어느 팀이 올라가든 좀 재밌는 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여자부에서는 흥국생명이 먼저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두 팀 중에 누가 올라올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 흥국생명이 어떤 원동력으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는지, 그래서 챔프전에서 그 강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난 시즌까지 김연경이 이끄는 팀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김연경의 역할이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김연경의 기량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올라왔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매 시즌 고민이 많았던 게 김연경 선수의 대각을 찾는 게 항상 매 시즌 숙제였는데, 이번에 정윤주 선수가 굉장히 좀 잘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적생 이고은 선수도 생각보다 빠르게 좀 팀을 녹아들었고, 이뿐 아니라 중간에 합류한 피치 선수가 거의 뭐 베스트급 활약을 갑자기 이렇게 좀 펼쳐줬죠. 그리고 아본단자 체제가 길어지면서 좀 강점인 블로킹 시스템이 한층 더 견고해져서 좀 이렇게 좀 좋은 성적으로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이적생이 세터 이고은, 리베로 신현경 영입 효과가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본단자 감독도 거의 이고은 선수가 팀을 바꿨다고 말할 정도로 좀 두터운 신뢰를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봄배구에서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흥국생명의 1위 원동력으로는 정윤주의 이름을 빼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난 두 시즌 동안 챔프전 준우승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김연경 선수 후위 내려갔을 때 흥국생명이 레프트에서 누가 때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게 이제 발목을 잡는 느낌이 있었는데, 윤주 선수가 성장을 해주면서 전위에서는 빵빵 때려주면서 김연경 선수를 계속 한 자리씩 앞으로 당기는 역할을 했고, 또 후위로 갔을 때는 서브랑 백어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김연경 선수 대각 한 자리에 대한 고민이 해결된 게 팀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퍼즐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주 선수가 흥국생명이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할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역할이 됐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흥국생명이 챔프전에서 어떻게 게임을 해야 좋은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도 윤주 선수가 굉장히 핵심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부 정규리그 1위 현대캐피탈의 챔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일찌감치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짓고 좀 트래블에 도전하는 팀이 됐는데요. 현대캐피탈의 챔프전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우선 현대캐피탈의 정규리그를 돌아봤을 때
부상자 관리를 정말 잘한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 부상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주전 선수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있는 로스터 멤버를 필립 블랑 감독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유도가 있었고 이걸 통해서 시즌을 좀 여유 있게 풀어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제가 볼 때 달라질 건 없습니다. 현대캐피탈은 본인들이 하던 배구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실제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게 잘 됐을 때 당연히 현대캐피탈이 챔피언 결정전에 누가 올라오든 유리한 게임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정규리그에서의 압도적인 승률처럼 누가 올라오든 현대캐피탈이 압도적으로 시리즈를 끝낼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다고 봅니다. 플레이오프가 3차전을 안 가고 빠르게 끝난 상태에서 현대캐피탈과의 챔프전이 시작이 된다면 현대캐피탈도 5차전을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블랑 감독이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한 뒤에 좀 선수들을 로테이션 시키면서 좀 체력 안배도 하고 하면서 경기 운영을 했는데 그때 했던 말이 무엇을 보완하기보다는 지금은 하던 대로만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 정규리그의 특히 시즌 뭐 초반 중반까지 보여줬던 그 페이스를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리시브가 흔들리더라도 뭐 레오의 리시브가 흔들리더라도 허수봉이 공격으로 득점을 올릴 수 있고 허수봉이 흔들리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충분히 득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이 그대로 나온다면 현대캐피탈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밖에서 보시는 분들도 아마 보시는 게 비슷할 거예요. 현대캐피탈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팀이고 애초에 팀 컬러가 그렇게 좀 굳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꾸려진 팀이라서 저는 박경민 선수가 좀 일정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은 레오 허수봉 선수도 좀 그대로 힘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허수봉 선수랑 좀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그 챔피언 결정전 전까지 서브 연습을 시간을 더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수비적으로 뭔가 더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현대캐피탈은 정규리그 때 보여줬던 어쨌든 그 팀 컬러를 계속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대캐피탈이 어쨌든 지금 7명의 선수를 거의 끊임없이 기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체력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챔프전에 직행하면서 그런 게 좀 해결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 현대캐피탈은 챔프전에서도 소위 말하는 닭공배구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면서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저만 대한항공 골랐습니다. 대한항공이 잘해야 저만 잘난 사람이 됩니다. 대한항공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남자부 챔프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실제로 좀 박빙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좀 저도 어느 팀을 응원하는 느낌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허수봉 선수랑 인터뷰를 했는데 허수봉 선수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람의 롤모델이었겠지만 허수봉 선수가 정말 문성민 선수를 되게 존경하고 롤모델로 우상으로 좀 삼고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같이 현대캐피탈에 입단하게 됐을 때도 그렇게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허수봉 선수가 어쨌든 우리 성민이 형 가시는 길에 창단 첫 트래블로 좀 멋지게 배웅하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수봉 선수가 그 말을 좀 이룰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좀 남자부에서는 문성민 선수가 있다면 아무래도 계속 얘기하지만 여자부에서는 김연경 선수가 이제 라스트 댄스를 하는데 좀 이번 시즌 최근 들어서 좀 80년대생의 선수들의 좀 은퇴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김연경 선수나 뭐 문성민 선수와의 좀 팬들과 아름다운 이별이 있는 시즌이 되었으면 합니다.